자, 발롱도르는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카림 벤제마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막혀둔 발롱도르를 찾으러 온 느낌. 그만큼 발롱도르를 이미 벤제마가 수상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올 시즌 발롱도르, 정확히는 올 시즌? 올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위 자체는 2021-22 시즌의 활약만 반영하겠다고 이미 공지가 나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벤제마가 그 시기에 네이션스리그 우승도 했잖아요. 그것 또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성적, 압도적인 스탯들을 봤을 때 리그 우승도 있고. 맞아요. 맡겨둔 저 트로피 진짜 발롱도르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발롱도르나 뭐 좀 이런 뭐 수상할 때도 운때가 잘 맞아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발롱도르 수상을 거의 맡겨놓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죠. RL9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네,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수상이 유력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여파로 인해서 발롱도르 자체가 그 해는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 너무 불운하죠. 그래서 레고 발롱도르를 대신 수상했었던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인데 벤제마는 뭐 지난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이견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보다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워낙 벤제마가 보여주는 만능 스트라이커로서의 모습이 좀 돋보였죠. 흔히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벤제마는 흰색 붕대를 감아서 더 잘해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뭔가 경기 영향력, 득점력, 확실함이 보다 더 생기게 된 저 벤제마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벤제마는 이제 66년 만에 최고령 발롱도르 수상자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됐죠. 이제 이전에는 41세의 나이에 수상했었던 이 스탠리 매튜스, 매튜스 드리블로 상당히 또 유명했었던 이 스탠리 매튜스가 있었고. 근데 요즘 확실히 약간 평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어떤 기술들이 더 좋아지면서 활약하는 시기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도 활약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제 막 축구 보기 시작한 2000년대 한 초중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0 넘어가고 이러면 다 노장이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맞아요. 물론 뭐 지금도 30 막 중후반은 모드리치 이런 선수는 노장이지. 이런 선수는 노장인데 벤제마 87년생 올해로 34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창창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스트라이커 줄 세워보면 사실 벤제마는 무조건 앞으로 와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벤제마의 그냥 특별함, 아주 우수함을 당연히 먼저 꼽아야 되겠지만 그냥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요즘에 여러 선수들의 활약 사례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조금 나이가 들어도 이제 활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클래스가 보존된 선수라면 그렇죠. 그 생각이 들죠. 자, 참고로 2위는 이제 마네가 차지했고요. 3위는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4위가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5위가 모하메드 살라가 됐습니다. 리버풀이 또 2명이나 배출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제 이 구성이 조금 의외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해외 쪽 이제 예를 들면 발롱도르 이렇게 뭐 수상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을 때 거기 밑에 댓글 좀 보니까 뭐 덕배가 조금 더 위로 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의외로 더 위로 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그냥 뭐 개인들의 의견이니까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도 개인 의견 자유롭게 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뭐 더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순위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하나 확실한 건 벤제마의 1위 수상 자체는 이견이 없다는 거.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또 다른 팬분들 비니시우스가 이 5위 안에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네, 비니시우스도 지난 시즌에 대단한 시즌을 또 보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벤제마가 수상을 하게 됐고요. 수상 소감을 잠깐 보면 되게 깔끔하게 했어요. 이 상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어렸을 적 꿈이기도 해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롤모델로 지단 그리고 호나우두 이 2명을 꼽았습니다.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레알의 모든 팀원들, 감독, 안첼로티 감독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페레스 회장 감사를 표한다. 발롱도르라는 상 자체가 사실 이제 개인상입니다. 이거는 뭐 팀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다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수상하는 건데, 발롱도르는 개인상이지만 여전히 내가 수상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체상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그거죠.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일원들 고맙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팀원들 다시 한번 고맙고. 왜냐면 비니시우스와 벤제마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이 둘 간의 시너지, 그리고 둘 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콤비네이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벤제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니시우스 활약에 아주 큰 계기를 마련해줬죠. 아무래도 내려와주면서 크카모의 그 중원 패스를 받아주는 역할은 물론이고, 약간 이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좀 빠지는 거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간을 창출해주는 역할. 그리고 현대 축구 지금 뭐 여러 지금 유럽 축구의 공격수들 중에 이 정도의 간수 능력과 움직임과 상대에 대한 압박까지 마치 교과서를 보는 듯한 교본을 만들어주는 선수는 단연코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벤제마거든요. 그런 클래스를 지난 시즌은 꾸준히 보여줬고 그게 안첼로티의 이 공격 마무리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의 동선과 중원의 수적 우위 혹은 빌드업 상황까지 봤을 때 벤제마 개인 능력이 곧 전술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벤제마는 한창 안 좋을 때도 이제 연계형 스트라이커다라는 얘기가 붙을 정도로 연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시즌 보면은 본인이 내려와서 연계하고 다시 본인이 올라가가지고 박스 심프해주고 거기서 마무리해주고 이런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 벤제마 영향력을 실감하려면 벤제마가 안 나온 경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올 시즌 이 초반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프리시즌 이때 벤제마 약간 부상 있을 때 레알 경기를 보면은 좀 티가 납니다. 맞아요. 뭐 호드리구가 나올 땐 그래도 괜찮으나 호드리구 이외의 자원들이 나왔을 때를 보면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1998년 지네딘 지단 이후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첫 프랑스 선수가 됐고요. 참고로 이제 현역 발롱도르 수상자는 아직까지 월드컵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 2022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랑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징크스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겨내야지. 도전에 맞는 거니까. 악강보 해야지. 강자라면 이겨내라. 네. 벤도신이 어떤 스탯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전을 다 포함했을 때 56경기에서 50골 그리고 1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트로피는 라리가, 슈퍼코파,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네이션스리그까지 맞아요. 네, 우승을 하게 됐고 개인 수상 목록을 쭉 보면은 UEFA 남자 올해의 선수상 벤제마가 가져갔고요.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선수 당연히 벤제마고요.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벤제마고요. 피치치 라리가 득점왕도 벤제마입니다. 이 피치치가 처음이죠. 그렇죠. 벤제마 처음입니다. 피치치. 어쩔 수 없이 호날두 메시라는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 라리가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벤제마가 득점왕이 없었어요. 지난 시즌 진짜 그토록 레알 팬분들이 원했던 벤제마 한번 라리가 득점왕 좀 시켜줘라. 그랬던 부분이 드디어 성사가 된 시즌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메날두가 지배했었던 그 라리가 시기에는 이제 수아레스가 한번 잠깐 수아레스. 이 사이에 껴있고. 근데 이때 수아레스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잘했죠. 그때 득점력만큼은 진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날두 이후에 어떻게 보면 피치치를 수상하는 또 굉장히 기념비적인 상을 받게 됐고 벤제마 개인으로서도 이 라리가 피치치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발롱도르도 발롱도르지만 피치치 역시도 벤제마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노신의 다른 기록을 또 보면요. 국가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들이죠. 그쵸. 98년 수상자 지단 그리고 58년 레이몬 코파 여기 91년 장피에르 파팽 이 선수들과 이제 발롱도르 횟수에서는 동률이 됐습니다. 왜냐면 다 이제 1회 수상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국적으로 최다 수상자는 83, 84, 85 3회 연속 제패했었던 미첼 플라티니예요. 플라미니가 아니군요. 네, 플라미니 아니고 플라티니. 네. 왜 플라미니라고 했을까? 왜 헷갈리지? 뭐 헷갈릴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아스날의 이제 플라미니 아니고 플라티니 이 양반이 사실 뭐 이제 유에파 가면서 그런 행정적인거나 수뇌부에 있을 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죠. 네, 이미지가 안 좋았고 이런저런 그런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선수로서의 플라티니는 굉장한 리스펙이죠. 맞아요. 지단 이전에 플라티니가 있었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플라티니까지는 2개가 남았는데 이제 벤제마가 올 시즌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맞아요. 근데 1회 수상만으로 참 대단한 거고 프랑스는 벤제마가 수상하면서 발롱도르 수상자 최다 배출국이 됐습니다. 역시 재능러들의 국가예요. 진짜 재능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배출되어 오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울리는 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자 최다 배출 5명에서 7번을 들었거든요. 근데 7번을 든 다른 나라가 또 있죠. 그 아르헨티나라고. 한 선수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한 선수가 7번을 써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과 함께 이제 최다 수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벤제마 수상을 축하를 했고요. 참고로 벤제마가 이제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골키퍼들의 발롱도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야신상이죠. 맞아요. 야신상은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결승 결과를 바꿔버렸어요. 진짜 그 경기는 쿠르투아 없었으면은 그냥 나는 리버풀이 무난하게 가져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기회 빈도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클롭보다 안첼로티의 전술이 좋았고 선수비 후역습을 철저하게 펼쳤으니까. 근데 초반부에 리버풀이 밀어붙이는 에너지 레벨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팀이 잘하고 발베르드 잘하고 그날 카르바알이 디아스 꽁꽁 묶고 이런 활약들은 물론 좋았지만 전체적인 그 과정과
기회들을 봤을 때 리버풀에게도 골든 타임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골든 타임을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괴물적인 활약으로 막아버린 게 쿠르투아였기 때문에 쿠르투아의 공헌도를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야신상 어울립니다. 참고로 이제 쿠르투아는 발롱도르 7위에 노미니가 됐고요. 2위는 알리송, 3위는 에데르송, 4위가 맨디입니다. 근데 이제 뭐 대충 의견 한번 제가 쓱 훑고 왔더니 이제 에데르송 3위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맨디도 그렇게 보면 좀 높은 순위네요. 그렇죠. 맨디가 후반기 때 일단 레알전 패배에 아주 직접적인 빌미가 됐고 그 이제 세네갈 대표팀에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네이션스 컵을 이제 수학을 나서부터 갑자기 폼이 뚝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예 케파에게 다시 시대가 좀 넘어간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죠. 뭐 맨디, 그러니까 케파가 올라올 타이밍에 맨디가 부상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케파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맨디가 너무 활약이 좀 저조했던 시기가 길었어요. 전 그것도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쿠르투아는 2021, 2022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이게 59개의 세이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승전 역대 최다 세이브 9개. 이게 사실 이제 리버풀을 막아 세운 거죠. 경이롭죠. 그러니까 진짜 와. 물론 그 경기에서는 비니시우스가 득점을 했고 1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했지만 이 비니시우스보다 더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쿠르투아다. 맞아요. 골키퍼로 따졌을 때 뭐 몇 번의 선방에 한 골 넣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멀티골 정도의 활약은 최소 멀티골 정도의 활약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메날두의 시대가 점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런 발롱도르 수상에서도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오드리치의 케이스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메시가 이제 다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벤제마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근데 벤제마도 이렇게 보면 사실 메시랑 동갑이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죠. 네. 어쨌든 모처럼 메시, 호날두 다 10위 안에 없어요. 이게 맞아요. 너무 좀 신기하고 아마 다음 시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시즌에는 아마 메시는 다시 10위 안에 들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지금 활약을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처럼 또 이렇게 메날도 없는 진짜 직접적인 순위표를 보니까 시대가 좀 흘렀구나 라는 점도 분명히 느낌이 들긴 합니다. 내년에 또 이제 어떤 어린 선수가 또 어떤 재능 있는 선수가 이렇게 발롱도르에 근접할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뭐 벤제마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아주 축하드립니다. 벤제마. 정점에 오른 벤제마.